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려 했으나 오늘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한중일 문화산책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 그리고 몇백 년 전 우리 조선시대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여행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 예. 지난 21일 그 충격적인 그 폐륜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다면서요? 네. 대전 지법에서 있었는데 네. 그 한 남성이 네.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예. 거기서 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서 네. 성병을 옮겨갖고 와이프한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잠깐만 그게 하지 않아야 될 짓이에요? 해서는 안 될 짓이긴 하지만은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래요? 그것이 문제가 네. 아니고 예예. 근데 이 뭐 화가 난 그 며느리가 몇 살이에요? 56세입니다. 56세. 뭐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는 여잔데 근데 부부 관계는 좋았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그치. 성병도 옮고 하니까. 예. 89살 먹은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갖다가 어. 그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채를 잡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무릎을 꿇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런 영상을 다 찍어갖고 남편에게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면서요? 흉기로도 위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89세 넘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다면서요? 네. 그걸 다 사진으로 찍어갖고 영상으로 찍어갖고 그 여자 제정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잠깐 내가 궁금한 게 56세인데 자식 교육이라니 아니 89세 넘어가 자식을 언제 교육시켰길래 56세 된 옆에 내가 그래 자기 90 먹은 구순의 노모를 갖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무릎을 꿇리고 거기다가 흉기로 위협하고 부부의 동영상을 문제를- 찍어서 이런 부부의 문제를 꼭 문재인 같은 년이네. 꼭 문재인 같은 년이야. 남자입니다. 그러냐고 문제 있는 년이라니까. 제가 잘못 들었군요. 네네. 네. 어떻든 판결은 네. 그래서 저기 집행유예가 났습니다. 3년. 그리고 뭐 실형은 뭐 2년 반이 났는데 그러니까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예. 그러니까 존속상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골 때리네.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존속상해, 존속살인, 존속상해에 대해서는 일반 상해나 일반 살인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네. 우리 법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 근데 왜 집행유예가 돼요? 이 그게? 판사가 예. 이거는 폐륜적 행위다. 있어서는 안 될 행위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네. 거기다가 반성도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집행유예로. 화가 난 우발적인 사건이다. 또 시댁과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집행유예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60 먹은 남자가 어느 날 처가집 찾아가서 장인영감 멱살을 잡고 주워 패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 주워 패면서 평상시에 보면 사회를 갖다 우습게 알고 그래서 우발적 폭행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집행유예 내립니까? 문재인 때문에 그렇다니까. 페미니즘 때문에. 열받아. 정말 나 진짜 열받아요. 사실은 이야기하면 더 화날. 사실은 정말 화가 났던 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김경훈 기자하고 둘이 무슨 이야기하고 저녁을 먹는 가운데 우연히 그 사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죠. 세 명이서 얘기하는데 우스운 게 저하고 김경훈 기자는 화를 벼락같이 냈는데 거기에 동석했던 모 씨는 참고로 그 모 씨는 뭐 이제 딸만 둘 있는 아빠인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강상의 도를 범하는 이거는 예전 조선시대 같은 목을 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때문이라니까 모든 게. 문재인은 여자 때문이죠. 문제 있는 여자 때문이에요. 네. 그래요.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존속살인, 존속상해 등 이른바 폐륜적 범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면서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면서요. 미국은 뭐 한 2%, 일본이나 영국은 1%가 채 안 됩니다. 문재인 때 우리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했다니까. 참 진짜로. 아니 왜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지금 제가 괜히 흥분하는 게 아니라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페미니즘 입에 달고 사니까 그러한 영향들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도 보면 너무 그와 같은 페미니즘을 갖다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이런 반패륜적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떨어지는 핵의 망측한 나라가 된 겁니다. 지금 너무 흥분했네. 너무 흥분했습니다. 오늘은 참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유교 문화를 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온 네. 우리나라가 이런 존속 살인이라든지 네. 존속 이런 그 성행. 가족 간에 네. 이런 그 범죄가 이렇게 널려 있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 2배 내지 2배 반이 더 많군요. 그렇다면 과연 그 흔한 성리학이니 유교니 그 입에 달고 살았던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네, 뭐 조선시대도 사람이 사는 사회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또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일들도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폐륜적인 이런 범죄들도 많이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아마 유교 사회의 어떤 가정 질서 네. 또 이런 것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네. 그런 것을 부각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삼강행실도 네네. 세종대왕께서 네네. 만드신 게 네. 당시에 김화라는 사람이 네.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잘안 죽일 놈 있나? 사건을 보고 세종이 이것은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교화를 해야 된다. 국민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서 네. 삼강행실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돌려보게 했습니다. 그래, 그 조선시대에 이제 보면 유난히 보면은 그 성리학에 바탕한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런 때인데 이런 거예요. 불만이 날 때 불조심 강조하거든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까 보내주신 자료 보니 1901년, 그러니까 1901년이면 지금부터 120년 전 얘기입니다. 딱 120년 전이네. 120년 전 강원도 양구에서 핵의 망측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서요. 근데 그 당시에 네. 그 저기죠. 그 남편이 15살. 음. 김암회라는 사람이고 남편이 부인이 15살. 18살. 그- 김인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마 신랑 꼬마 신부네. 예. 근데 그 꼬마들이 네. 시집살이 근데 특히 그 처가 네.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네. 이 시집살이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하고 인연을 끊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 남편을 갖다가 그 허리끈으로 목줄을 놔 죽였습니다. 그런데 뭐 경황이 없었겠죠. 그 목 밑에 목덜미 밑에 그대로 그 허리띠가 있으니까 그 상황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예. 그래도 그 집안이 뭐 그 강원도에서는 떵떵거리던 양반이었으니까 네네. 그래 이제 그 친정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위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영문도 모르는 이제 그 사돈댁이 다 오게 됐는데 네네. 그 보니까 그 포승줄에 이제 딸이 이제 묶여 있고 18살 딸이 묶여 있고 거기에 이제 허리띠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그럼 내 집으로 데려가겠다. 네. 데려가는 길에 그 허리끈으로 그 사위를 죽였던 그 허리끈으로 이 목을 쥐어서 죽인 채 그 거리에 그냥 시체를 버렸구나. 그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강상의 죄다 하늘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큰 대역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근데 그 이제 시어머니 이게 교활한 시어머니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처벌하거나 관아에 고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돈 댁보러 오라고 그래서 저 자기 사돈으로 하여금 자기 친딸을 죽이게 만들었구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인 허리끈을 갖다가 전해줌으로 해서 뭐 사실상 죽이라고 교사한 거나 마찬가지. 그럼 그 시어머니 어떤 뭐 처벌을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여자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그 유배형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게 부대 시점이라는 게 저기 위리 안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큰 집, 자그마한 집에다 벽을 아주 높게 쌓아가지고 네.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네. 사람들의 출입도 막았던 그런 이제 유배형을 받았죠. 주로 여자들에게 쓰는 거고요. 그렇지만 조선시대 때의 그 법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만약에 무슨 살해 사건이 있었다 예. 이러면 관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은 5-6건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대목과 1901년 강원도 양구에서 벌어진 사건 말이에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시어머니는 사실상 살인을 교사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는 살인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관아에 이제 신고를 하고 관아에서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1901년이면 이미 광무개혁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과거에 우리의 대명률이나 뭐 이런 경국 대전에 의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좀 더 근대화된 법으로서 처벌할 그 무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위리안치를 시켰구나. 그 장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장모는 뭐 그냥 넘어간 걸로. 장모는 자기 딸을 죽였는데도 이런. 그것도 친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살해는 한 거고 그냥 교사를 뭐 죽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래. 근데 또 보니까 아까 보내준 자료 보니까 이제 이름도 기가 막혀. 최아지와 박소사의 사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정약용 선생의 흠음 신서에 나오는 책 내용인데. 네. 그 정약용 선생의 다산정약의 흠음심서는 법률을 다룬 이야기죠. 흠음심서. 예, 거기에 보면은 네. 이게 조선 시대의 최고의 과학 수사, 또 최악의 폐륜적 범죄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뜸들이죠. 얘기하세요. 근데 최아서라는 최아지라는 이 시어머니가 네. 뭐 30대 말이거나 40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며느리도 젊은 며느리인데. 그렇겠네. 네. 그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뭐 목이 메어 있고 그 경부에 3번이나 칼이 찔려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평안에 그 큰 양반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저 신고를 안 하고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딸의 집안에서 계속 탄원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이루어져서 네. 1년 동안 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검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목을 3번이나 그것도 목덜미 밑을 죽을 때까지 찌를 수 없다. 이런 부검 결과를 내서 이제 그 수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재수사가 됐군요. 네. 예. 그 재수사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자살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죽인 겁니다. 시어머니가 왜 죽여요, 또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네. 아까 제가 뭐 30대 말에서 40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처조카와 썸씽 스페셜이 있어서 또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잠깐만 정리가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30대 후반의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시어머니인데 보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이거 또 골치 아프. 남편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처조카. 처조카가 아니지 시조카. 시조카지. 이게 예. 레스비언인 줄 알았네. 그 근친 상간입니다. 근친 상간을 해서 애를 낳고 예. 그것을 갖다가 며느리가 눈치를 채니까 며느리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CSI 과학수사대가 있었네요. 우리나라 전체 과학수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이라도 참고로 요즘 보면 이제 집에서 어른들이 이제 요즘 다 병원에서 이제 세상 이제 버리십니다만은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CSI가 나옵니다. 과학수사대라고 CSI가 나와서 그 사망 진단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가 예를 들어 집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경찰에 신고하면요 CSI가 나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과학수사대가 나와서 실제 왜냐면 요즘도 예전만 이거 폐륜적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즘도 보면 특히 보면 보험으로서 존속 살해 존속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수사대가 나와서 실제 이분이 자연사 하셨는지 아니면 혹여라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 얘기하듯이 뭐 목을 3번 찌른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야만 의사가 사망 진단서 발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변론이고요. 자, 조선 시대에도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흉악한 놈들이 있었다면서요. 그 조재흥, 이가원 케이스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이가원이고요. 네.
그 오천간에 있던 그 윤여인이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부검을 해 보니까 네. 이게 등뼈하고 네. 살이 붙어 있다. 예. 이래가지고 이것은 타살이다라는 결정이 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뭐 타살이 아니라 뭐 자살로 이렇게 묶어뒀던 사건인데 네네. 넘어갔던 사건인데 네네. 그 부검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살인과 관련해서 농요, 네. 그 농사질 때나 뭐 네. 일할 때 부르던 농요가 있었는데 네. 그 한 끼의 밥 때문에 그 맞아 죽었다라는 네. 이런 노래가 동네에 돌았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 보고를 받은 정조는 그 직접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판사 역할을 했거든요. 네네. 그것이 이제 뭐 심리 노이라는 책에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농요가 도는 걸 보고를 받고 네. 정조가 농요라는 건 대체로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데 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쓴 것이 이상하다. 네. 그래서 다시 재소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네. 그 이가원이라는 사람이 남편인 조재항에게 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네. 그 자기의 오촌간의 사이의 여인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죽여놓고 그걸 다 덤태기 씌웠구나. 예. 덤태기 씌우고 그 다음에 돈을 뜯기 위해서 보면은 뭐 밥 한 끼 때문에 맞아 죽었다라는 농해를 퍼뜨리고. 농요를 퍼뜨리고 그래서 결국 이가오는 거 어떻게 됐어요? 잡혀서 네. 이제 조제 그 항은 그 감옥에 있다 남편이 뭐 구타 때문에 죽였다는 이런 그 혐의를 받고 있다가 풀려났고 네. 교형을 당했습니다. 누구 이가원이? 예. 근데 교원이라는 목을 목을 매는 건데 근데 예전에 보면은 강상의 죄를 범했을 경우는 차명 즉 목을 자른다면서요. 그 차명이라는 게 제일 큰 죄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교형 네. 또 이제 유배형 네. 뭐 이런 거 있고 네. 흥미로운 것은 네. 그 팽형이라는 게 삶아 죽이는 거. 삶아 죽이는 네. 건데 실제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미지근한 물에다가 네. 들어갔다가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취급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제나 네.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네. 심지어 아내가 있어서 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내를 과부가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명예형인데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를 귀태라 그러는 거예요. 귀태. 그 보면 예전에 홍익표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 향해서 귀태라고 얘기했. 낳지 말아야 할 아이. 그게 바로 그 귀태고. 네. 근데 보면 조선 시대에는 감옥 이런 적이 없었다면서요. 징역형이 없었다면서요. 징역형 없었죠. 근데 감옥은 그 뭐냐 예.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은 아까 같은 뭐 차명이 되든 교형이 되든 그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대기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치소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